지금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하다, 실업률은 낮고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의 헤드라인만 보면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사람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됩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 약 17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고 실업률은 4%를 조금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노동시장은 건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전혀 다른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 직종의 고용은 30개월 넘게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고 주요 산업에서 채용 공고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고용 통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실제로 구직 중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은 훨씬 더 냉정합니다. 특히 금융, IT,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시장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고 말합니다. 경쟁은 훨씬 치열해졌고 기회 자체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데이터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바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간극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 둔화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겉으로 보이는 실업률이라는 지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 수치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만 포함합니다. 몇 달 동안 계속된 실패 끝에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은 이 통계에서 빠집니다. 또한 정규직을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로 내려간 사람들의 상황 역시 드러나지 않습니다. 숫자는 깔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자발적 퇴사율입니다. 최근 몇 년과 비교했을 때 스스로 회사를 떠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의미는 다릅니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재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게 되고 협상도 줄어들고 이동도 멈추게 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기회 역시 조용히 사라집니다. 대규모 해고가 눈에 띄게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변화는 나타납니다. 채용 기간이 길어지고 공고는 올라오지만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며 어떤 포지션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외부에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정체된 느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현실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특히 고소득 화이트 칼라 직종에 집중해서 보면 흐름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단순히 느려진 것이 아니라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30개월 이상 이어진 감소는 정상적인 패턴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흐름은 경기 침체 전후에서 주로 나타났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감소가 특정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기술 분야 역시 급격한 충격이 아닌 지속적인 축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가장 안정적인 성장 분야로 여겨졌던 전문 서비스 영역도 정체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이 직종들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소비와 투자,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감소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이 직종에서 다른 분야로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금융 분석가가 하루아침에 의료나 복지 분야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기술과 자격, 업무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빠르게 재배치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변화가 더 위험한 이유는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대규모 해고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대신 신규 채용이 줄고 퇴사자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며 포지션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기업들은 굳이 구조조정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단지 채용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은 분명해집니다.
현재 더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화이트 칼라 분야의 채용 공고는 팬데믹 초기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경제가 확장되고 있다고 알려진 지금 상황과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채용 공고는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수요 감소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른바 유령 채용 공고의 증가입니다. 몇 주, 몇 달 동안 유지되다가 실제 채용 없이 사라지는 공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인재풀을 확보하거나 시장 반응을 테스트하기 위해 공고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외부에서는 기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수십, 수백 개의 지원서를 보내고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험이 반복됩니다. 심지어 거절 통보조차 없이 침묵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구직 자체가 하나의 풀타임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명확한 피드백도 진전도 없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숫자와 상관없이 시장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확산됩니다.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는 이유를 단순히 인공지능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더 현실적인 이유가 큽니다. 비용 절감, 과거 과잉 채용의 수정, 그리고 더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려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팬데믹 시기에는 수요가 높고 자금 조달이 쉬웠기 때문에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리가 높고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업들은 필요 이상으로 채용했음을 깨닫고 구조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던 일을 소수 인원이 처리하게 되고 자동화 도구가 이를 보조합니다. 인공지능은 완전한 대체가 아니라 인력 축소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동시에 기업들은 해외 인재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의 확산으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겹치면서 화이트 칼라 인력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채용이 줄어들수록 기업의 협상력은 커집니다. 복지 축소, 연차 감소, 연금 기여 축소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직원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동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만이 있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협상력은 약해지고 조건은 점점 기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과 기준은 더 엄격해지고 자동화 도구 활용 능력까지 평가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보상은 그에 비해 늘어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성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구직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살며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작은 수입원을 동시에 유지하는 경우도 흔해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전근을 받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선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인 부담도 커집니다. 긴 구직 기간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자신감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조차 점점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지금의 변화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작은 변화가 쌓인 결과입니다. 화이트 칼라 일자리는 줄어들고 채용은 느려지고 노동자의 협상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빠르게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시장이 좋은지 나쁜지가 아닙니다. 이 변화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가 자신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 후에야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조용한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지금의 화이트 칼라 노동시장이 가진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